세계 통일은 가능한가? 숨겨져 왔던 만방통일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우리 국조가 단군이 아닌 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유신 비문에도 헌원의 후예요 소의 자손이라 하였으니 남가야의 시조 수로와 신라는 같은 성씨였다 라고 나옵니다. 맹자 이루하에 헌원의 자손인 순임금이 동이족이라 하니 헌원 역시 동이족으로 헌원의 후예라는 삼국사기 기록이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맹자왈 수는 제풍에서 태어나셨고 부하로 이사하셨으며 명조에서 돌아가셨으니 동이인이다 라고 하죠. 제왕세기에는 헌원이 기존에 있던 유흥국을 이어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헌원의 언덕이 유흥국 내에 있어 헌원을 이름 삼았다고 합니다.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고 헌원의 언덕에 거주했다. 그로 인하여 이름 삼았다. 유흥국은 옥녀신화가 있던 곳으로 생각되며 홍산문화에서 발굴된 여신상은 옥녀상으로 보입니다. 과학으로 찾은 고조선 135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홍산문화에서 곰 형상이 다량으로 나오자 중국학자 이실은 홍산문화 영역에서 확인되는 곰의 흔적을 근거로 홍산인들은 곰을 숭배했는데 황제가 중국 고대사에 기록된 유흥시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을 떠올렸다. 자, 구글에서 검색해 봤습니다. 이렇게 곰 발바닥 같은 이제 조형물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신상이라고 나왔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것이 저는 옥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단군세기에도 웅시왕이 헌원을 비왕으로 발탁했다고 하니 제왕세기의 유흥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았다는 기록과 유사합니다. 14세 되던 갑진년에 웅시왕은 그가 신성하다 함을 듣고 비왕에 오르게 하여 대읍의 국사를 서팽하게 하였다 라고 나오죠. 물론 여기서 이제 그라는 것은 이제 단군을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기존 강의에서 헌원이 단군으로 날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인물이라고 했죠. 태백일사 삼한관경본기에도 웅시와 헌원의 연관성을 볼 수 있으니 웅시족을 유흥국으로 기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웅시족에서 갈라진 부족이 있으니 소전이라 한다. 소전에서 난임파가 있으니 공손이라 한다. 동물을 잘 기르지 못해 헌구에 유배되었다. 헌원에 속한 이들이 모두 그 후손이다. 유흥국을 이어받은 국조 헌원이 전세계를 통일했다고 사기 오제본기에 나옵니다. 천하에 따르지 않는 자는 황제가 따라가 정벌해 평정하고는 떠났다. 산을 개간해 길을 통하게 하느라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다. 전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게 하려고 이제 도로 공사를 한 거죠. 단군세기의 고한을 일통했다는 것 역시 전세계를 통일한 것을 말하니 같은 기록입니다. 비슷한 시대에 전세계 통일이 있었으니 헌원이 단군 왕검으로 변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한을 일통하니 신과 같은 치화가 멀리도록 미치도다. 이에 단군 왕검이라 한다. 헌원은 전세계를 통일한 후 백리 단위로 만 개의 국가를 나눴다. 진서지에 헌원이 백리 영역의 국가 만구를 얻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황제가 천하를 두루 다닐 때 사방만리를 마름질하여 백리의 국가를 만구나 얻었다. 만국은 규원사화와 단군세기에 실린 천범 앞 설명 부분에 만방으로 나옵니다. 다른 이의 마음을 교화하여 천범에 합치된다면 이로써 만방에 잘 쓰일 것이다. 주례주에 큰 것은 방이고 작은 것은 국이라 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 이후 피위하느라 방 대신 국을 쓰면서 현재까지도 국가라고 합니다. 전세계를 만방으로 구분한 다음 다시
고만국, 중앙국, 불압국의 셋으로 나눠 통치했다고 열자 주먹왕에 나옵니다. 서쪽 끝, 남쪽 모퉁이에 고만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사해의 질서를 잡는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황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 동서로 뻗어 있으며 1만리가 넘는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도 서로 지킨다. 동쪽 끝, 북쪽 모퉁이에 불압국이라는 나라가 있다. 사기 오제 분기에도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하니 가운데 중앙국을 넣으면 열자의 기록과 같게 되어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나오죠. 태백일사 삼신오제 분기에도 고한 삼한관경을 통합했다고 하니 헌원이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누어 좌우 대감을 두어 다스렸다는 중국 기록과 일치합니다. 고한의 삼한관경을 통합하였다. 신시의 옛 규칙을 회복하니 천하는 크게 다스려져서 세상이 그를 천신과 같다고 보았다. 여기에 나오는 삼한이 최초의 삼한 개념입니다. 이후 삼한 개념은 진한 마한 변환으로 한반도 남부 왜곡으로 축소됩니다.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의 3조선이라는 것도 삼한을 한반도 남부에서 만주와 한반도로 확대시킨 것으로 보이나 전 세계를 셋으로 나눈 삼한을 중국 대륙을 제외시키고 만주와 한반도로 축소시킨 4대 사학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러한 환단고개의 삼한론은 군자국인 진국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씨조선에서 인식하던 3조선은 삼한이 아닌 단군조선과 기자조선 그리고 위만조선의 셋이라고 성종실록에 나옵니다. 단군, 기자, 위만을 3조선이라고 합니다. 서쪽 1만 2천리는 헌원의 장남이며 신라 김씨의 시조인 소금천이 다스렸다고 회남자 시치군에 나옵니다. 1만 2천리는 곤륜산 서쪽으로 이집트, 수메르를 포함한 중동, 유럽, 인도, 동남아 등이 모두 소의 관할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서방의 끝은 곤륜으로부터 유사와 치무에서 끝난다. 서쪽으로 삼위국, 돌로 된 성과 금으로 된 방, 기를 마시고 사는 국민들, 불사의 들판에 이르고 소와 욕수가 다스린 곳으로 1만 2천리이다. 이 소가 신라 김씨, 가야 김씨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동쪽 불압국은 헌원의 둘째 아들이며 전욱 고향의 부친인 창의가 다스린 것으로 보입니다. 오제분기에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고 했으며 또한 두 아들 모두 천하를 얻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좌우 대감을 두어 만국을 감독했다. 이가 누조로 황제의 정비이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그 후 둘 모두 천하를 가졌다. 장남 소호에 비해 차남 창의의 불압국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고고학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앙국 일만리는 헌원이 다스리다가 차남 창의의 아들인 손자 전욱 고양하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대대歴이 오제덕에서 공자는 전욱 고양이 다스린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베트남 북부인 교지에서 북쪽 만주의 숙신까지로 1만리입니다. 남쪽으로 교지, 대, 교, 선지, 거수, 저, 강을 어루만지고 북쪽으로는 산용, 발, 식신, 동으로는 조이, 우민까지 나아갔다. 환검 헌원과 전욱 고향의 후손인 순임금도 남쪽으로는 교지로부터 북쪽으로는 숙신까지 사방 5천리인 1만리를 다스렸다고 사기 오제분기에 나옵니다. 땅은 사방 5천리로 황보까지 이르렀다. 남쪽으로는 교지, 북발을, 서쪽으로는 융, 석지, 거수, 저, 강을, 북쪽으로는 산용, 발, 식신을, 동쪽으로는 장, 조이를 어루만지니 사해안이 모두 제순의 공을 받들었다.
군자국의 언어가 일만리에 통하였다고 태평아람 백회부 초에서 괄지도를 인용하여 나오니 오제가 다스린 일만리 중앙국은 군자국으로 생각됩니다. 괄지도왈 군자국 사람들은 칼을 찬다. 양쪽에 무늬 호랑이를 거느린다. 산루의 질로 짠 옷을 입는다. 사방천리 영토이고 무공화가 많다. 서로 양보하여 군자의 나라라고 한다. 무공화는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대극산 서쪽에 있다. 채색으로 염석한 옷을 입으며 만리에 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열자 주모광의 중앙국 설명이 군자국의 설명과 비슷합니다. 사회의 질서를 잡은 나라를 중앙국이라 한다. 황하 남북으로 걸쳐 있고 태산 동서로 뻗어 있으며 1만리가 넘는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임하고 예의와 법규도 서로 지킨다. 오제 시대에 군자국인 중앙국에서 만주 숙신까지 1만리를 다스려서 독립국인 단군 조선이 있을 땅이 없었습니다. 결국 요임금 때 단군의 조선이란 1만리 다스린 요임금의 제국이란 말로 사대주의적 발상입니다. 고구려의 다물은 고씨 시조 전욱고양이 다스린 중앙국 1만리 영토 되찾기이기에 제야사학자들이 주장하는 만주 고조선을 벗어나 서쪽으로 북경이 있는 유주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유주자사 진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렇게 고본에서 벽화가 나왔고 거기에 지명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주의 고조선이 아니라 중국 대륙에 뻗어 있었다는 거예요. 북경까지 또 그보다 더 서쪽으로도 갔었죠. 천재, 헌안의 전세계 통일은 입증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쪽 소의 관할 지역에 포함되는 이집트 제4왕조가 BC 2610년경 시작되었다고 하니 BC 2637년 전세계 통일한 연도에 근접합니다. 이집트 역사기행 110쪽에 이렇게 써있어요. 제4왕조가 시작된 것은 기원전 261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4600년 전이다. 기원전 2490년경 제4왕조가 끝나자 이 거성문화는 다시금 급속도로 쇠퇴해 간다. 그야말로 제4왕조와 함께 호련이 출현했다가 호련이 사라진 셈인데 여기에는 해명되지 않는 수수께끼가 너무나 많다. 군자국이 전성기가 있는데 그때와 비슷한 연도로 전성기를 이룬 거예요. 다만 이 연도가 연구자마다 다 틀립니다. 이집트에 관련된 책자들 보면 연도가 조금씩 틀려요. 이집트 지배층은 아시아인이었고 국민들은 아프리카인들이었다고 하니 아시아인인 소족이 이집트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명 이야기 동양 문명이란 책 313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집트인의 피부는 날때는 하였지만 이집트인들이 아프리카보다는 아시아 쪽에 기원을 두고 있다는 표시다. 이집트의 태양에 걸려 금세 까매졌다. 이집트 백성과 통치자는 종족이 달랐던 듯하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국가는 지극히 많다. 통치자들은 아시아에, 백성들은 아프리카에 근원을 두고 있었다. 이집트인들의 머리는 검정색이었고 곱슬머리도 덜어 있었지만 흑인 특유의 완전 곱슬머리는 아니었다. 이 쿠프왕 조각상이라고 하는데요. 얼굴형이 서양인이나 이집트인과 다르다고 합니다. 동쪽 차남 창의의 불화국인 아메리카도 살펴보겠습니다. 남미 페루 카랄 유적의 피라미드는 군자국이 전세계 만방의 통일한 연도인 서력전 2637년에 건설되었는데 연도 측정이 정확하다고 하니 만방통일 연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라진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 160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페루 카랄의 피라미드의 기원전 2637년이라는 건설 연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현장에서 발견된 갈대와
직물, 짐 가방을 탄소 연대 측정하여 얻은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 가방은 피라미드 건설에 쓰일 돌을 나르는 데 사용되었다. 이 가방의 소재는 연대를 측정하기에 좋은 물질이어서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로 검색을 했고요. 영어 검색이 아무래도 자료가 잘 나오죠. 그 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피라미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오래돼서 많이 허물어졌죠. 그래도 피라미드 형태가 어느 정도 남아있죠. 피라미드는 산을 상징하기에 평야에 세울 때는 거대 피라미드로 산에 세울 때는 이보다 규모가 작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앙국에도 피라미드가 있는데 시안의 대피라미드가 대표적이나 중공에서 진시황 피라미드와 한무제 피라미드 등 자신들 역사라고 확신하는 것들 외에는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전 세계 3대 지역에 걸쳐 피라미드가 나타난다는 것은 당시 문명의 교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글 어스에서 시안에 있는 피라미드를 찾아봤습니다. 제가 미리 표시를 해놨고요. 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안시가 나오죠. 시안시 위쪽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 위쪽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약간 일직선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이 외에도 여러 개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봤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중에는 진시황 무덤과 한무제 무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그것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둘 다 이제 피라미드 형태예요. 그러니까 중앙국에서 피라미드 세웠던 전통이 진나라, 한나라 때까지도 이어진 것이죠. 자, 그 중에 이쪽 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자, 도로 크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이 도로가 있죠. 최소한 2차선이고 뭐 더 크면 4차선이겠죠. 차가 지나가다니는 게 보이네요. 지금 자동차가 지금 이만한 거예요. 이렇게 완전 점으로 나타나죠. 하얀 점으로. 근데 이 규모가 이래요. 엄청나게 크죠. 이게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뭐 더 크다고 해요. 어떤 것이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게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옆에도 좀 작은 게 있고 그러네요. 자, 시안 피라미드라고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나오죠. 자, 많이 나옵니다. 뭐 시안 피라미드 외에도 뭐 사진들이 나와서 좀 헷갈리네요. 이러한 중앙국의 피라미드 전통은 고구려 백제로 전승되었고 특히 고구려에는 수백 개의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고구려 피라미드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장군총도 나오고 두 번째 있는 거는 시안 피라미드고요. 그리고 이게 집단적으로 또 나오죠. 규모는 좀 작아졌습니다. 자, 백제 피라미드는 서울 석촌동 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3단만 남아있어요. 너무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많이 무너졌다고 알고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개 정도만 남아있고요. 가보면 규모 자체는 작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높이가 3단이다 보니까 아주 커 보이진 않습니다. 피라미드 외 거석 문명과 고인돌의 세계적인 분포 역시 만방통일의 증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 속의 세계 39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거석 기념물은 북유럽과 서유럽으로부터 지중해 연안과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를 거쳐 멀리 남태평양의 섬 이스터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동서 광활한 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범세계적인 문화권을 이루고 있다. 거석 유물은 주로 큰 바다와 인접한 곳에 밀집되어 있으면서
태양 숭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방의 양석 해양 문화의 소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지금 발견되는 거성 문명과 고인돌이 전부 다 헌원 시대의 것은 아니에요. 그 이전 것도 있고 그 이후 것도 있죠. 어쨌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다 이겁니다. 고조선 사라진 역사 73쪽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변광현 교수는 한반도 황조와 사리원 일대에서 고인돌이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요동지방과 한반도 남해안 지방으로 퍼지면서 동시에 유라시아 대륙의 해안 지방을 거쳐 급속도로 전 세계에 확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전 세계 통일이 없었으면 이렇게 확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구글에서 Domain in America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처럼 뉴욕에도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몬태나에도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스톤헨지라는 홈페이지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탁자식으로 된 것도 있네요. 자, 이번엔 도멘 인 몬태나인 건데 형태가 많이 다르죠. 그쵸? 한국과와 형태가 많이 다른데 기본적인 고인돌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천재 헌원 때 아메리카까지 통일했기에 은나라 유민들이 아메리카의 존재를 알고 그쪽으로 망명했을 것입니다. 이후로도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의 이주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아폭발, 타락 106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북서태평양 지역 인디언 문화와 중국 왕조 간의 예술품, 의복, 북, 식단 등 문화적인 유사성과 언어학적 유사성들이 포함된다. 동시에 아메리카의 세 지역 간에도 문화적, 언어적 유사성이 있어 이 사람들이 동족임을 시사한다. 이 이론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고고학자 H.M. 수는 올메크 문명의 기원이라는 저서에서 올메크인들이 사막 지역으로부터 피신했다기보다는 중국으로부터 이주했다고 주장한다. 올메크 문명은 기원전 1200년부터 기원전 400년까지 멕시코에서 번성했으며 보통 중앙아메리카 문명들의 모태 문명으로 여겨진다. 올메크인들은 이 지역에 처음으로 사원들과 종교 중심지들을 건설했고 하나의 엘리트 집단이 다수의 농민 노동자들을 지배하는 가장 기초적인 종류의 국가를 세웠다. 수는 올메크인들이 상왕조가 멸망한 기원전 1122년 중국에서 멕시코로 항해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때를 즈음하여 24만 명이 사라졌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 중 일부가 아메리카로 이주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올메크의 남겨진 기록 가운데 중국의 상징들이 나타나고 예술, 건축, 종교, 천문학적 지식들이 상당히 유사성을 보이는 데 대한 설명이 된다. 올맥 문화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중남미에 있던 문명이에요. 그래서 올맥을 영문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흑인 두상도 나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옥으로 만든 가면도 나오고 그래요. 지금 중남미에서 있는 문명이죠. 피라미드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옥으로 만든 마스크인데 옥을 주로 가공해서 쓰던 곳이 어디예요? 한국하고 중국이에요. 그쵸? 이주를 해가서 그대로 이제 쓴 거죠. 네, 정밀도가 상당히 높죠. 자, 이렇게 해서 헌원이 전 세계를 통일했다는 것을 피라미드와 고인돌, 기타 거성문화 등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것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단일 문명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순임금과 진국 그리고 군자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